안녕하세요, 이춘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신 대표님의 이야기에 더해서 제 경험을 보태서 수출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함께한 조경일입니다. 농식품 수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였던 분 많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수출 프로세스와 농수산무역대학 편을 통해서 수출 과정과 수출 교육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식품 수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일반 수출 과정과 함께 식품이기 때문에 따로 갖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령 위생이라든지 검역, 라벨링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농식품 수출이 갖는 프로세스와 함께 이런 농식품 수출을 효과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농수산무역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도 일반적인 수출과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일반적인 수출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을 먼저 바이어하고 계약을 한 후에 그리고 선적, 통관, 운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일반 수출 프로세스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이어하고 계약을 한 이후에 우리 수출업체는 바로 해야 할 것이 인보이스 그리고 패킹리스트라는 무역 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인보이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업 송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바이어하고 맺은 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패킹리스트라고 하는 상품 명세서, 어떤 상품을 어떤 규격 사이즈로 어느 단가에 해서 쭉 나열을 한 게 상품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수출업체가 작성해야 할 무역 서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역 서식을 작성한 다음에는 우리 FOB 또는 CIF 같은 이런 거래 조건에 따라서 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FOB나 CIF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코텀지라고 합니다. 이 인코텀지라는 것은 우리 수출업체와 바이어가 각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 조건, FOB나 CIF 같은 거래 조건에 따라서 수출 가격도 각기 다르게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B나 CIF 같은 걸 인코텀지를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인코텀즈 2011에 따르면 모두 11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11가지 조건들을 우리 수출업체가 특히 농식품업체가 다 아는 거는 조금 불가능할 겁니다. 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1가지 조건 중에서 사실은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FOB나 CIF 또는 CFR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만 알면은 인코텀지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선 FOB 조건은 영어로 프리온 보드라는 약자인데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본선 인도 가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곧 수출업체가 선적항에 정박해 있는 배에다가 상품을 선적해 주면 수출업체의 의무는 끝나는 조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바이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FOB 조건에서는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수출업체가 갖고 있는 공장도 가격 그리고 그 공장에서 한국까지 운송할 때 필요한 내륙 운송비 그리고 수출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작업이라든지 통관 수수료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합해서 제시할 때 이게 이때의 FOB에 있어서 수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FOB 조건이 우리 수출업체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CIF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험, 운송료 포함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은 역시 수출업체가 선적항에 있는 배에 자사의 상품을 선적한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는 우리 바이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수출업체는 선적한 이후부터는 모든 의무사항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배에 선적을 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바이어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CIF 조건은 FOB와 달리 수출 가격을 산정을 할 때 FOB 가격에다가 무엇을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뭘 더하게 되냐면은 해상 운송료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 CIF 수출 가격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F 조건으로 바이어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FOB 가격에다가 해상 운송료 그리고 보험료를 꼭 포함을 해서 지시하여야 나중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CIF 조건과 유사한 조건이 또 있는데 그건 CFR 조건이 되겠습니다. CFR 조건은 CIF에서 보험료만 빠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FOB 가격에다가 해상 운송료만 포함시키면 그게 CFR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수출업체가 물건을 선정한 다음부터는 그 의회는 바이어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그리고 비용도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농식품이나 일반 상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농식품이 갖는 농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갖춰야 할 이런 과정, 서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식품은 모든 먹거리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건강에 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 검역증 또는 위생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서류가 없으면 해당국에 수입할 때 통관이 불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은 식품 수입 시 위생, 검역, 라벨링 이와 관련해서 아주 까다로운 제도와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농식품 수출할 때 수입국의 통관 과정에서 통관이 불허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다시 반송되거나 또는 현지에서 폐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 또한 초창기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건강이나 위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 조건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 경우 2012년도 일본에 수출한 단호박에서 아주 조그만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훈중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단호박을 수출해서 남은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검역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처럼 모든 나라들은 그 해가 될 수 있는 유해 성분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 수출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금속이라든지 농약 같은 성분은 우리 농식품에 잔류가 되지도 않고 또는 잔류를 하더라도 일정량 이상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위생증명서라든지 성분 분석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식물 검역증을 반드시 발급을 받아서 전달해 줘야만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 우리 수출 단지를 지정해 놓고 그 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품목에 따라서 나라별로 까다로운 수출 규정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을 불허하다 올해 들어 수입을 처음 허용한 미국의 한국산 삼계탕이나 지금까지도 어려운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국은 식품 포장에 가령 성분 분석이라든지 먹는 섭취 요리 방법 등을 표기하고 있는 라벨링 규정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라벨링 표기를 할 때 외국어 표기는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외국어 표기를 할 때 항상 그 외국어는 중국어 글자보다도 크기가 작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글자 크기는
1.8mm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규정은 잘 모르면 다른 걸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수입 통관 시 통관이 불어지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얘기했듯이 수출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농수산무역대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농수산무역대학은 일반적인 무역 실무와 함께 농식품 특성에 맞게 농식품 수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이 농산무역대학의 커리큘럼은 크게 일반 무역 실무와 함께 농식품 수출 교과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무역 실무는 일반 무역에서 다루는 인코텀지라든지 대금 결제, 그리고 수출 통관 절차, 운송, 보험,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같은 무역 서식 작성 등 실무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농수산무역대학의 이러한 학습으로 인해서 낯선 용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수출 서류는 모르고 보면 뭐가 뭔지 제대로 모릅니다. 배우고 나서 서류를 보니까 내 물건이 어디에 언제 출발하고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보험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 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무역대학에서 또 다루는 농식품 수출 실무 과정은 나라별로 또는 품목별로 각기 다른 위생, 라벨링, 그리고 검역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같은 건강식품이지만 제품의 형태를 캡슐로 하고 태블릿으로 만들면 이거는 곧 보건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취급이 돼서 수출할 때 아주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가령 액기스나 환으로 만들 경우는 수출이 아주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삼계탕을 아직 수입을 불허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을 중국에서는 보건식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산물이 아니고 까다로운 보건식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삼계탕이 중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품을 수출할 때는 항상 꼭 갖춰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식물 검역증, 위생 증명서, 그리고 쌀을 수출할 때는 쌀 수출 추선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내국 신용장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구매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이런 각종 서류들을 어디에서 발급을 받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서류를 받아서 바이어한테 전달해 주는지 이런 과정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식품 수출할 때 각 기관들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수출할 때는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교육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농산무역대학은 크게 커리큘럼이 강의실에서 이루는 교육과 함께 현장 연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연수와 함께 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연수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장 연수 같은 경우는 평택이나 인천 같은 항구를 직접 방문해서 항구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통관, 검역 또는 컨테이너에 작업하는 모습이라든지 선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수출 농장이나 공장을 방문해서 어떤 생산품들이 생산이 돼서 포장이 되고 또는 가공이 되고 그래서 컨테이너에 선적이 돼서 수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내 현장 연수와 함께 또 농산무역대학이 추진한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직접 해외에 가서 그동안 강의실에서 배웠던 사항들을 직접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외 연수는 단순하게 시장 조사만 하고 바이어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각자가 자기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시음도 하고 시식도 하고 또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품들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현지 소비자나 바이어한테 시식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바이어 상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사실 저는 무엇보다 농수산무역대학의 실무 교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게 맞는 바이어를 섭외해주고 만나게 해줬다는 점이죠. 지자체나 유사기관에서 수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내 눈높이에 맞는 바이어와 해외에서 직접 맞춤식 상담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농산무역대학은 현재 17기까지 졸업을 하였고 그리고 전국에 졸업생들이 9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현장에서 출력군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농산무역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수출업체,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 부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 가실 창업농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매 기수에 한 50명 정도가 오셔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6개월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사단법인 한국농수산무역협회 회원사로서 해외에서 갖는 해외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박람이라든지 해외 판촉전에 직접 참가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진행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산무역대학은 졸업할 때 졸업고사 겸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국제농식품무역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여기 합격하신 분들은 국제농식품무역사 자격증을 갖고 또 수출 현장에서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농산무역대를 어쨌든 졸업하신 분들은 실무적으로 우리 수출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해외 런칭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무역 서식들을 직접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출 과정과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농산무역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출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이번 이야기가 적절한 때 찾아온 좋은 만남이었기를 기대합니다. 막상 농식품을 수출하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난 안 된다 생각하는 편견은 버리시고 용기 있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춘신 조경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표님과 조경일 사장님 공통 질문입니다. 농수산무역대학을 통해서 경험했던 기억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예, 저희 무역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는 저희한테 전화도 주시고 얘기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 중에는 지금까지 농산물 무역을 할 때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과정을 몰라서 바이어 상담을 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수출할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서 당황했었는데 무역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수출 프로세스 과정을 익히 알아서 충분하게 바이어하고 대응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바이어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아주 무역대학에 대해서 큰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연수에서 다른 과정과 달리 직접 우리들이 가신 분들이 직접 음식도 만들고 그 음식을 바이어나 소비자한테 직접 시식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지인들부터 호응도 얻고 또 바이어로부터 상담도 하고 결국은 또 수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때 무역대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연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바이어 초청 행사는 각종 지자체를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죠. 농산무역대학에서 주최하는 해외 연수를 통해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그 바이어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진행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경일 사장님께는 수출인으로서의 포부를, 이춘지 대표님께는 수출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선 농산물, 주로 농식품을 수출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리 많은 양은 나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식품 산업입니다. 저희 농산물도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인 제스프리처럼 아마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 수출을 통해서 가능하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농산물 수출하고 계신 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수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수출 과정 교육을 좀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되는 건지를 충분히 수지한 다음에 이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출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어느 순간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수출하다 보면 결국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출하시는 분들이 해외 박람회나 해외 판촉전 그런 데 꾸준히 나가셔서 해외 식품의 트렌드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해외 바이어 직접 만나셔 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